네,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6명,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그 예측, 이런 분석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일종의 작전 세력이 개입한 그런 예측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점입각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암호화폐, 그 가상화폐를 베이스로 하는 그 폴리마켓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베팅 사이트,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이 사이트에서 지난 6월 말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토론 직후 그때 이제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당선 확률이 급격히 이제 글로 쏠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나 급격한 당선 확률의 상승이기 때문에 좀 의아스럽다라는 점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심지어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띄우기 위해서 이른바 작전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마켓은 일단 어제자로 보니까 어제자 기준으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무려 66%로 올라갔습니다.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는 해리스가 좀 우세하고 경합수에서는 요즘 트럼프가 그래도 3% 정도 뭐 우세하고 뭐 이런 얘기는 늘 있지만 그게 그래서 이제 뭐 박빙이다. 또 일각에서는 박빙은 무슨 박빙? 트럼프가 우세해.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당선 확률이 무려 뭐 56%도 아니고 66%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뭐 45, 46도 아니고 34%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을 기준으로 나누니까 뭐 66, 34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일각에서 좀 이게 정말 이 정도야? 이 정도? 이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지난 6월 29일 그때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해서 소위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토론해서 망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지어는 그래서 그 후에는 후보 교체까지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토론을 통해서 사실 폭망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 그때만 해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63%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6월 30일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바이든이 소위 폭망을 했으니까 토론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높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 토론 직후에 가장 높았던 당선 확률 트럼프 쪽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베팅 사이트의 작전 세력이 그래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런 점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폴리마켓의 그 베팅은요,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달러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베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달러만 하는 게 아니죠. 하는 사람 안 하면 모를까? 하면은 뭐 몇백 불, 몇천 불, 몇만 불, 심지어는 몇천만 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령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이길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맞힐 경우에는 1달러를 놓고 내가 했는데 내가 맞췄어요? 그러면 1달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2불을 받는 거죠. 1달러를 놓고 했는데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1불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 틀린 사람, 이 사람의 돈이 이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불 갖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넣은 거죠. 100만 불을 넣고 트럼프에 대해서 내가 예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러면 해리스에 대해서 넣었던 사람 거 이제 일로 가고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확하게 이 일불이 바로 이 사람한테 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모든 베팅 사이트가 그렇습니다만은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쉽게 그 이론을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돈이 거기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최신 소식 등에
아무래도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가면 마음이 가니까. 그러니까 최신 소식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론조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더 정확할 것이다. 이게 오히려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이 사이트의 어떤 예측이나 이게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토마스 밀러 이 노스 웨스턴 대학 교수는 정치 배팅 사이트는 집단의 지혜와 그 여론을 예측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이요. 그런데 반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목적 등에 의한 어떤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닌 걸 기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세력이 개입하면 그런다는 것이죠. 사실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해서 주가를 조작해서 뻥 튀겨서 돈 벌고 빠져나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작전 세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 주가 조작의 작전 세력이 개입하듯이 여기도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일종의 막 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최근에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데 그 급등 배경이 거액을 투자한 일부 사용자가 만들어낸 일종의 신기루일 수도 있다라고 아주 심하게 그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실은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 성향의 그 신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실제 한 예를 보면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겁니다. 제가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샘플 케이스가 보도됐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4개의 어카운트가 이제 사용이 된 거가 이제 샘플로 나왔는데 그 4개의 어카운트에서 모두 3천만 달러의 그 암호화폐가 트럼프 승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어카운트가 조사를 해보니까 모두 투자 패턴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카운트의 이름은 사람이 다르지만 그 등록한 어카운트의 그 소유주 이름은 다르지만 투자 패턴이라든지 투자한 시기라든지 액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한 사람이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게 제기됐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어카운트 중에 하나는요, 또 추가로 더 큰 돈을 넣은 것으로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나 또는 한 기관이 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폴리마켓의 활동을 모니터링 쭉 해온 한 암호화폐 투자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이게 하려는 어떤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거 이러다가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이쪽 요즘 보니까 트럼프가 될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그런 모멘텀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세력이 그렇게 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이런 사이트에 베팅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현재로서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치 광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폴리마켓의 그 대선 결과 예측 베팅은요, 현재까지 얼마나 그러면 돈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거래량이 무려 2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움직인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트럼프의 그 당선 확률이 올라간 건 그런데 보면 단순히 이 폴리마켓에서만은 또 아닙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인데요.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맞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꼭 이런 그 폴리마켓이나 이런 베팅 사이트 아니더라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펜실베니아주를 비롯해서 위스콘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또 조지아와 애리조나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할 확률은 얼마로 나왔느냐? 63%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할 확률은 58%, 또 위스콘신에서 승리할 확률은 55%로 분석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승리 확률이 한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그 폴리마켓의 승리 확률은 퉁쳐서 66% 하니까 너무 급격히 심하게 높은 것만은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할 확률만 66%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미시간에서 그리고 네바다 이 두 주에서만 확률이 높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미시간, 네바다 여기에서만 이길 확률이 있고 나머지에선 질 확률이다. 그렇다면 선거인단 확보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게 또 신기루 일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자, 여하튼 대선 2주를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인데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나마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실제 현상인지 아니면 정말 모종의 작전 세력이 개입한 신기루 현상인지 정말 주목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요즘은 매일매일 참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5일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게 아니죠. 뭐 하원의원 선거도 있고 주민발의한 선거도 있고 다 지역별로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45지구, 그러니까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데 이게 이제 지구가 나눠져 있잖아요.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 여기서 이제 3선에 도전하는 한인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하면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 파크에 있는 그 소스몰 내에 선거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인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미셸 박 스틸 의원은 항상 발로 뛰는 선거 운동을 나는 가장 중요시 해왔다라면서 그래서 실제로 지난 3월부터 지역구의 가가호호 방문을 계속했는데 방문한 지역구의 유권자가 무려 20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라고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이 연방 하원 45지구에는요 한인 유권자가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고 또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의 한인 등록 유권자는 대충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한인 유권자들의 그러니까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하죠. 뭐 승패를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미셸 박 스틸 의원은 한인 유권자 수나 어떤 참여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전보다도 점차 나아지고 있어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모든 한인 유권자들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는요, 이 캘리포니아 또 그 지역구, 45 그 지역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연방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구입니다. 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공화, 민주 모두가 공화당에서는 이제 방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구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여기를 좀 탈환해야 하는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를 좀 탈환해야 하는 그런 연방 차원의 관심을 끌고 있는 선거구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선거구에 지금 현직 의원이 미셸 박 스틸 의원이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지난 17일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셸 박 스틸 의원 지지율이 45%, 그리고 상대인 민주당의 그 데릭 트렌 후보의 지지율 41%. 그래서 한 4%포인트 미셸 박 스틸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직 미정이다. 난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답한 사람들도 무려 8%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미셸 박 스틸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는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공화당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박 스틸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그런 의원입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이제 이분과 관련된 제 나름대로 어떤 느낀 게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그 미셸 박 스틸 의원이 처음 정치인이 됐을 때 남편분은 이제 샨 스틸이라고 한인 사회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변호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셸 박 스틸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죠. 그 미셸 박 의원이 처음 정치인이 됐을 때 이제 우리 한인 언론사들 다 만나고 하면서 이제 명함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이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뭔가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 명함에
전화번호, 물론 이게 개인 핸드폰 번호도 있지만 제가 일부러 그 사무실 전화로 걸었습니다. 명함에 나와 있는 그 사무실 전화로. 그래서 전화를 딱 걸었는데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미셸 박스텔 의원 사무실입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에서 미국 정치인, 미국 연방 의원 사무실인데 전화를 했더니 한국말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한국말로 이렇게 받으세요? 했더니 한인 분들한테 그 뿌린 명함에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명함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영어가 좀 불편해도 편안하게 전화해서 한국말로 뭐 민원도 제기하고 한국말로 뭐 요청할 게 있으면 그렇게 요청하고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고 영어가 좀 불편해도 편안하게 한국말로 하기 위해서 한국 분들한테 쫙 뿌린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는 우리가 다 한국말로 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참 깜짝 놀라고 이분이 이런 면에서 있어서 참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구나. 좀 디테일하게 우리 한인들이나 한인 유권자에게 뭐 신경 쓰는 그런 면이 있구나 이분이. 제가 그 느낀 점이 하나 있어서 개인적인 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개인적인 건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내 한인 정치인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2000년대 이후에 상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0년대 초와 2020년대 초를 비교하면 약 한 10년 사이입니다만은 한인 선출직 정치인은 한 8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한인 정치인은 이제 1990년대 21명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31명으로 이제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이후부터는 한인 정치력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2010년대에는 96명이나 정치인이 탄생했습니다. 현재 한인 1.5세와 2세들의 그 정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0년대에는 당연히 2010년대의 수를 쉽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뭐 2024년이니까 아직 2020년대가 아직 한 6년, 5년 이상 6년 남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뭐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이제 이쪽 캘리포니아 이쪽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가장 많이 배출을 했어요. 지금까지 무려 110명의 정치인들이 그쪽 지역에서 배출이 됐고요. 이쪽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4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 오레곤주 등에서 이제 21명의 정치인이 배출됐습니다. 지난 70년간 이 선출된 한인 정치인은 이에 따라서 총 231명, 231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이제 뭐 뉴저지, 뉴욕 그리고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선출된 정치인들이 거의 대다수인 7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을 그래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같은 아시아계의 지지가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기관이 실시한 그 설문조사를 보면요.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의 66%가 해리스에게 투표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라고 밝힌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또 지역별로 보면 좀 다릅니다. LA 지역은 이것보다는 트럼프 지지가 조금은 더 높은 것 같아요. LA 지역 이쪽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좀 보수 성향이 강한 뭐 한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진보지만 LA 지역의 한인들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들은 보수 성향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이민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LA 지역도 이 민주당 지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47%가 해리스 부통령이 이 미중 관계를 더 잘 다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준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이게 한국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죠. 아시안 아메리칸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더 많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미중 관계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주요 대도시들의 그 아파트 렌트비에 관련된 현황이 나왔는데요. 주요 대도시들의 그 투베드룸 아파트 렌트비가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입니다. 9월의 렌트비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LA 지역의 투베드룸 렌트비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0.6%가 하락한 3,3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380달러 가져야 LA 지역에서 그저 그냥 한 투베드룸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원베드룸은 오히려 조금 올랐어요. 전년 대비 0.8%가 상승한 2,440달러를 나타냈습니다. 2,440달러 정도 내야 그저 뭐 원베드룸 LA에서 얻는 겁니다. 네. 샌디에고와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는 대표적인 이제 하락세를 보인 곳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샌디에고를 보면 좀 많이 내렸습니다. 투베드룸이 평균 3,200달러로 전달 비해서 1.2%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1.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의 원베드룸 중간 렌트비는 2,400달러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큰 변화는 없지만 1년 전에 비교하면 샌디에고의 원베드룸 가격은 2.4%가 내렸다라는 그 추세가 보도됐습니다. 자, 미국의 외식 업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에 옛날에 그 모래시계의 대사에 그런 게 있죠. 나 지금 떨고 있니? 뭐 이런 대사가 지금까지도 유명하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외식 업계가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체인점들을 거느리면서 건재했던 그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파산 신청 또는 파산 보호 신청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그 외식 업계에 불어닥친 그 파산 바람은요,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이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레스토랑 산업에 타격을 준 지 거의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미국에서 챕터 11이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파산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보호 기간을 갖죠. 법원에서 좀 보호해 주죠. 요 빚은 좀 나중에 갚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그게 챕터 11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파산 신청하는 게 이제 챕터 7인데 챕터 7까지는 아니어도 챕터 11에 근거해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레스토랑 대표적인 몇 개를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레드 랍스터도 현재 챕터 11 중이고요. 그리고 루비오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루비오스 코스탈 그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짧게 그냥 루비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그렇고요. 또 로티라는 업체 그리고 티화나 플랫스라는 식당도 파산 11 신청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금값이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국제 금값이요. 올 들어서 30%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앞으로 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예측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 강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달러화 영향력의 약화와 또 국제 금융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의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국제 금값은 현재 온스당 2,740달러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요즘 뭐 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뭐 1불씩 차이 난다 하더라도 기록을 계속 새로 쓰고 있습니다. 금값은 올해 지난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온스당 금값이 2,000달러 미만이었거든요. 1,990 얼마 막 이랬는데 지금 2,740달러 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거기과 그 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한 40%가량 오른 셈입니다. 딱 올해만 놓고 보면 한 30% 올랐습니다. 그 어떤 투자보다도 지금 좋은 투자가 바로 금 투자였죠. 앞으로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동 지역의 불안감과 또 미국의 대선 결과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이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가 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등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주기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주기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도 금값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금리 인하하고 금값하고 무슨 상관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금이라는 것은요, 이 금 가격이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이자가 붙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자율이 내려갈 때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매력이 커집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또 은행에 맡기는 사람들도 돈 빼게 되고, 그럼 이 뺀 돈 어디다 투자하지?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 쪽으로 관심을 더 쏘니까 이자율이 내려가면 전통적으로 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부터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 피임약 등이 의료보험 커버 대상에 포함이 돼서요, 여성들이 사실상 이런 그 약품들을 무료로 사는 게 아니죠. 무료로 이용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보건부는 그 소위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 보험사의 커버 내용을 더 확대하는 그 변경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새 변경안을 보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종의 그 피임 관련 약 등도 이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되는 것이 이제 이 새로 변경된 안의 골자입니다. 여기에는 그 플랜 B 등과 같은 소위 그 사후 피임약이라고 불리우는 것들, 그리고 뭐 오필 등 경구용 피임약 등등도 모두 포함이 다 됩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피임 관련 약품이나 제품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돈을 내고 사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바마 케어에 관련된 개정안이 어제 발표됐거든요. 그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그 피임 관련 제품들도 오바마 케어가 커버해 주는 걸로, 그래서 개인이 돈 안 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요, 하루 1시간씩 만보를 걸어서 약 5개월 만에 무려 20kg을 감량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20kg이면 40파운드가 넘죠. 네, 오레곤주 출신의 올해 30살 레베카 레이에스 씨는요, 지난 14일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한 그 체중 감량 영상이 조회수 230만 회, 그리고 좋아요 4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은 두 딸을 둔 엄마인 레이에스 씨가 매일 1시간 만보 걷기로 나타난 놀라운 자신의 그 신체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그 레이에스 씨가 운동복을 입고 귀에 이제 그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뭐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들어도 되죠. 뭐 뉴스나 이런 거 들어도 되고요. 또 스토리 뉴스 제 영상 뭐 꽂고 드셔도 되고요. 여하튼 그렇게 이어폰을 꽂은 채 유튜브를 들으면서 러닝머신에서 무작정 걷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모습과 약 5개월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얼굴이라든지 배, 뭐 팔다리 부분의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눈에 띄게 젊어졌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후에 180파운드까지 몸무게가 불었다라는 그 레이에스 씨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극도의 불만을 스스로 느끼고 체중을 감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걷기만으로 체중을 감량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실천에 옮겼습니다. 레이에스 씨는 결국 자녀들이 낮잠을 자는 그 시간 동안에 1시간에 만보 걷기와 하루 500kcal 섭취를 칼로리를 덜 섭취하는 그런 식단만으로 4개월 만에 40파운드 이상을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째 되니까 44파운드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하면서 감량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라면서 매일 1시간씩 걷는 것은 내 삶을 여러 면에서 바꾸어 놓았다. 내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어떤 동기를 갖는데 도움이 분명히 됐고, 또 놀라울 정도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몸 관리도 하고 싶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가끔은 먹어라. 예를 들어 초콜릿을 먹고 싶다면 먹어라. 물론 매일 막 먹으면 안 되지만 가끔은 먹어라. 그러면서 그런 것을 먹었다라는 생각되는 그 날은 그저 칼로리를 좀 더 많이 소모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누리꾼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응원을 해주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하다,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라는 의견부터, 걷기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좋은 운동인지 미처 몰랐다라는 반응, 또 당신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나도 자극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매일 만보씩 나도 걸으려 합니다 라는 의견, 또 만보를 걸어봤더니 1시간 갖고는 안 됐디다, 2시간은 걸립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시간 갖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걷지 않으면, 조금 천천히 걸으면 2시간을 걸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운동 시작 전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등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 레이에스 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건강 관리하는 방법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쉽게 하는 운동, 그저 터벅터벅 1시간 또는 2시간 걷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나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